그러면 1번 그냥 보면 곡선 무호과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32입니다. 2차와 1차는 우리가 외우자 라고 앞에 설명했었던 거지.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위로 볼록하면서 0과 5 사이에 위로 볼록한 이런 상황의 그래프다라는 뜻이 됩니다. 얘를 미분해서 0 넣어보면 5라는 걸 아시면 기울기가 5인 직선이라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둘러싸인 부분이 안 생기겠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충 이런 거다라고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때 직선과 곡선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라는 것과 ax가 작게 되는 x값 중에 0이라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 여기가 모르는 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x는 0이 아닌 것을 우리는 구할 거니까 x를 나눠줘도 별 문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x라고 하는 것은 5 빼기 a라고 할 수가 있겠네. 여기가 5 빼기 a인 거다. 따라서 기본 정리 방법으로 구하면 0부터 5 빼기 x까지 곡선 빼기 직선 정적분하면 끝이다. 이 말인 거죠. 계산이 좀 귀찮지, 그지? 그래서 공식을 좀 외워놓으면 괜찮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어쨌든 6분의 최고차의 개수 1의 절대값 1이니까 안 적어도 되겠고 5 빼기 a 빼기 0 전체 세제곱인데 그 결과가 3분의 32가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1, 2 넘어가면 64인가요? 5 빼기 a라는 것은 64가 4의 세제곱이잖아요. 됐어요?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체적과 x 더하기 a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4다. a 값을 구해보자. 마찬가지로 그림을 적당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5, 0 아무 때나 그어도 돼. 자, 이 부분의 넓이라는 것을 이제 3분의 4로 할 때 그때 a 값을 구해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5x는 x 더하기 a가 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a는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 점도 내가 정하기 힘들고 이 점도 내가 정하기가 까다롭다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 공식을 좀 알아주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x값을 알파로 잡고 여기 x값을 베타로 정했을 때 이놈이 0이 되게 하는 x값, 즉 해가 알파, 베타다 이런 뜻이 될 것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6이면서 알파, 베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a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여기서 인테그랄 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x 더하기 a 적분을 할 건데 이놈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아까 베타잖아. 그래서 공식 적용하면 6분의 1에 큰 것 빼기 작은 것 세제곱인데 걔가 얼마라고? 3분의 4라고 얹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하는 것이 약분 세제곱한 것이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베타 빼기 알파는 2라고 정해질 거다 이 말이고.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 더한 거 곱한 거 서로의 관계가 있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이라는 것은 베타 빼기 알파 전체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더하면 된다 뜻이 될 거니까 36은 4 플러스 마이너스 4 a a는 약분 마이너스 8 이렇게 찾아오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됐나? 자, 이거를 그냥 접근하면 그냥 짜증이 엄청 많이 날 것.
그렇지만 모른다 치더라도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a라고 했을 때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x 알파부터 벨타가 있었을 때 이렇게 지금 미지수가 좀 많잖아요. 그럴 때는 3분의 1에 베타 넣은 데서 알파 넣으면 뺄 거기 때문에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에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a에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써가지고 베타 빼기 알파를 얘를 이용해서 표현 인수분해에서 정리 막 넣으면 되긴 돼요. 대신에 식이 겁나 길지. 그러니까 외워놓자. 솔직히 이 문제 때문에 외워가지고 이런 문제 아니면 외울 필요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그냥 좀 외워놓으면 좋겠다. 근데 3차, 4차 다른 특이한 그 공식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 외에는 특별하게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열심히 계산만 해주면 앵간한 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으면 조금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저건 직선과 2차 함수와 직선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좀 외워놓자. 자,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1, 3, 3의 마이너스 3의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럼 얘가 아래로 블록하게 될 것이고 여기 걸리는 지점이 마이너스 1, 3인 걸 알 수 있고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뭐 이런 거를 생각할 건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최소값 물어봤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마 최소값 내려가는 게 이런 정도가 최소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됐나? 찍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풀어보면 교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m의 x 빼기 3은 이것도 근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2차이기 때문에 공식을 이제 외워서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녀석의 0, 해가 바로 알파와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2더하기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 그래서 질문을 써보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직선에서 돼야 돼요. 그러면 mx 빼기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dx 어쨌든 2차의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6분의 넓이니까 1이라 생각하면 되고 베타 빼기 알파 이거 절대 꼭 쳐야지 정확하겠네. 세제곱이라는 것의 최소값 찾아라 이 말이 됩니다. 그럼 요식에서 베타 빼기 알파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못 구하니까 우리가 제곱을 이용해서 구했다라는 것을 공부를 많이 해놨단 말이죠. 고1 때까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2 플러스 m 전체 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지. 그러면은 자 단순히 세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제곱이라는 녀석의 최소값을 정해주면 세제곱도 최소값이 될 거다 이 말이 될 거라고. 그래서 요놈에 대한 최소값을 찾아보면 얼마지? m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으로서 12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최소라는 것은 2루트 3이다라고 쓰면 된다는 뜻이겠고 제곱근이니까 양의 제곱근 세제곱을 해줘야 돼서 6분의 12 곱하기 2루트 3이 바로 세제곱에 대한 최소로서 나는 비관계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루트 3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는 뜻이죠. 저런 것 때문에 외우자. 연차가 2개나 나왔네. 자, 도형의 넓이. 자, 그래서 도형을 바로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됩니다. A가 양수이기 때문에 3차함수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A, 여기가 마이너스 A. 그때 X축
x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녀석이다 이 말이야. 자, 공식 알면 바로 푼다 이 말이겠지. 공식 모르면 조금 귀찮긴 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또 받아서 하는 거지. fx를 정렬을 한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의 제곱에 x 더하기 a. 자, x를 곱한 값 a를 곱한 값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x 더하기 a의 제곱으로 정리가 됐어요. 자, 적분해야 되겠지. 적분하자.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a 세제곱의 x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인테그랄하고 오늘 생략했습니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dx 하면 이렇게. 그래서 a 넣어? 마이너스 1을 넣어? 근데 왜 이렇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실수했네. 자, 지금 상황은 어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홀수차는 기함수로서 그냥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없애놓고 우리는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a를 넣은 게 마이너스 3분의 a의 4제곱 플러스 a의 4제곱 빼기 마이너스 a를 넣으면 플러스 3분의 a의 4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0부터 2배 하면 될 건데 아무튼 2a 4제곱 플러스 3분의 2a 4제곱 그래서 3분의 8a 4제곱 그 결과가 3분의 64라고 했어요. a 4제곱이 8이다 이건 a는 양수. 그럼 a의 4제곱이 8이니까 제곱은 2루트인가? 제곱은 뭐야? 2루트인가? 2의 2분의 3제곱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a는 2의 4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시고. 됐어요. 점점 여기 빼기다 그지? 내가 실수 했겠네요. 빼자. 얘가 3분의 6 2x 4제곱이네. 그 결과가 3분의 64. 이상한데 3분의 4네. 씨. 16. 그래서 a는 2밖에 안 나와. 그냥 실수가 있어. 두 번째 거. 자, 극소값이라는 걸 0이다라고 했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을 생각해보자. 일단 2분에서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2분하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3, 1, 이렇게 마이너스가 미수분해가 됐고 그럼 2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걸리는 지점이 마이너스 3,1번 1이라는 겁니다. 그럼 원래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니까 1 넣었을 때 극소를 가지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1 넣으면 0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a 세제곱이라는 것이 0이다. a 세제곱이라는 것은 1이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원래함수라고 하는 것이 쭉 두었을 때 여기가 1이래. 여기가 3분의 1이래. 요거는 뭐 알아야지. 1대 2 되는 거. 그럼 여기가 0이 된다는 것도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맞아요. 1이면 0이면 0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적분하자. 구간이 아까처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3차 1차는 날리고 지나가면 되겠고
0으로 바꾸고 2배 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마무리 계산하면 0부터 1까지 0 넣으면 0이니까 신경 쓸 건 없고 1 넣으면 3분의 2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3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축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직선 요거에 의해서 2등분이 될 때 내신에 잘 나와요. 2등분이 될 때 1 빼기 m 전체 세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교점의 위치를 또 알아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mx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x가 같을 때를 생각할 거고 0이 아닌 지점을 생각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닌 지점이니까 x는 나눴을 때를 생각해서 x 값이라는 것은 1 빼기 m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 빼기 m이다. 자, 만약에 미적분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여기에 값을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어.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안 잡아도 그냥 알파라고 적으면 됩니다. 즉 여기에 알파를 넣으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m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b다 이렇게 관계식 만들어 놓고 그냥 시작하면 돼요. 관계식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자, 2등분이 된다고 그랬잖아. 넓이가. 그러면 이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것이 이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여기가 1인 거는 식을 보면 알 수 있죠. 0부터 1까지 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dx 그것이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알파로 쓴다면 알파까지 곡선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쭉 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 0부터 1까지 6분의 1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11분의 2 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1 빼기 m 전체의 제곱이라는 거고 x라는 뜻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빼기 m x의 제곱 0부터 알파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빼기 m 알파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어. 저기서 이제 알파라고 하는 것이 뭐야? 자리 바꿔서 1 빼기 m이다 라는 거잖아. 결국 이것도 알파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지. 물어보면 또 알파의 세제곱을 물어봤다 이 말이지. 그런 관계성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알파로 표현하면 12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6분의 1 알파의 세제곱이다라는 뜻이죠. 알파 세제곱은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그래서 x값을 표현할 수 없다면 그냥 알파로 두고 그냥 쭉 정리를 해보시면 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보다 큰 a에 대해서 두 곡선이 둘러싸인 넓이가 똑같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곡선이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얘는 그냥 위로 볼록한 거예요. 쭉 떠놓고 여기가 0 여기를 A라 정해가지고 위로 볼록한 거예요. 조금 더 써봐야 되겠죠?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 자, 이 녀석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x 제곱 x 빼기 a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위에서 출발해서 접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대충 그리면 그럼 둘러싸인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올 거잖아. 이렇게 이 두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 똑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빨간 거에서 파란 걸 빼도 괜찮고 파란 거에서 빨간 걸 빼도 괜찮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x의 세제곱 빼기 ax의 제곱 적분하기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이 싫으면 어차피 두 도형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생각할 거고 뺄 거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fx 빼기 gx 얘를 f 얘를 g라고 생각했을 때 뺀 거 가지고 우리 놀 수밖에 없잖아. 그 뺀 거를 새로운 함수로 잡고 시작해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 h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x의 세제곱 빼기 ax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a 더하기 1의 x의 제곱 더하기 ax. 그러면 x 묶을 수 있고 x 제곱 빼기 a 더하기 1의 x 더하기 a 1a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hx라고 하는 그래프가 최고차계수를 양수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 a는 1보다 크대. 제일 처음에. 여기가 1, 여기가 a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요 영역과 요 영역 넓이가 똑같대. a는 뭐겠어? 2라는 걸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죠. 되겠나?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서 뭔가를 판단해서 계산하는 법 한 가지가 있고 이렇게 hx를 새롭게 만들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둘 중에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 그지? 근데 상황 판단하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생각해보자. 결국 문제 말이죠. 이분은 뭐죠? 그래서 접선은 1 넣으면 길게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y는 x 더하기 1 해야 1, 2 성립합니다. 이로써 1가 되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점을 찾을 거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에서 x 더하기 1을 뺐을 때 0이 되더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0이 되더라 이 말이지. 1 넣으면 계산 잘못했다. 빼기 1 됐으니까 더하기 됐지. 자, 이거 인수분해 할 때 우리는 해를 알고 있습니다. 요 녀석이 접점의 x좌표잖아. 접점이라는 것은 중근 이상입니다. 조건.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은 볼 거 없이 x 빼기 1 전체 제곱이나 인수는 무조건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고 시작하면 된다는 거고 3차를 보고 x 완성, 1차를 보고 플러스 1로 완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생각보다 쉽게 우리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래프를 이제 대충 생각해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대충 여기가 1,2야. 쭉 연결해서 만나는 이 점이 마이너스 1,0이야.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넓이를 구해라 이 말인 거니까 3차 빼기 1차로 적용하면 끝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됐죠?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9번 좋네. 3차 빼기 1차 x의 요거랑 똑같겠지?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dx 값을 구해보자. 소수차는 그냥 깔끔하게 날리면 되고요. 0부터 1까지 2배 해주면 되겠고 적분 1 넣으면 3분의 2가 나오는 거니까 결과 3분의 4 이렇게 하면 된다 뜻이다. 수위차라.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면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를 이런 거를 성립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대. 나 조건을 보니까 0부터 3까지는 1인데 0부터 3까지 절대값 쳐서 접근을 했더니 7이 되는데 그러면 원래 거랑 절대값 친 거랑 비교를 하면 절대값이 많이 크네요.
그러면은 fx라는 것이 0과 3에서 어때? 음수가 있고 양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어디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다고? 뭐로 할게요? 나머지는 똑같나? 뭐라고 합시다.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0에서부터 3까지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출발하는지 모르겠어. 자, 이걸 x축이다라고 했어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면은 자, 양수 영역이 1만큼 더 크다는 뜻이거든요. 음수 영역과 비교했을 때. 그럼 대충 무조건 증가한다 했으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놓자라는 거야. 양수 쪽이 조금은 커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넓이 A라고 정했어. 위로. 이쪽 넓이를 B라고 정할 거야.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은 누구의 값이냐? 앞에 거의 값이라는 뜻이. A에서 B를 더하면 누구의 값이냐? 뒤에 거의 값이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연립방식을 풀면 A라고 하는 것은 3일 것이고 B라고 하는 것은 2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되겠지? 자, 이렇게 놓고 증가하면서 연속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의미는 뭔가? 이 녀석의 의미는 fx라고 하는 것은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고 y축 방향으로 4만큼 옮겨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뜻인가요? 옆으로 옮겨지고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연결될 거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되겠어? 그 다음에 보면 3에서부터 6까지의 그래프가 적당히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지. 자, 이때 F0, 6, X축, Y축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요거랑 여기랑 여기의 넓이를 구해라. 이 말이 됐지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닌데? 조금 빠진 것 같아? 3을 넣으면 얼마야? F의 3이라는 것은 F의 0 더하기 4가 된다는 뜻이고, 당연한 뜻인데, 요만큼 길이가 4다. 그치? 부어주고, 이만큼 길이도 4다. 뭐 이 말이 될 거다. 넓이를 구하래. 이거를 일단 떴다 해볼게요. 아,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 즉, 이 점이 이쪽으로 갔다면, 이거 길이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요 B 영역이 이 부분이라는 뜻인 거고, 여기 A 영역은 여기라는 뜻일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넓이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B 더하기 A 더하기 요 직사각 넓이가 얼마야? 4제. 4가 아닌데. 3, 4, 12지, 그지? 그럼 요 부분을 빼야 되니까 B는 빠지고, 요 A는 추가해야 되니까 A는 더하면 되시고. 그래서 B는 없어질 거고, 12 플러스 2A,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3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됐나요?